미국에서는 3분마다 한 명씩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치매의 진짜 원인이 유전이나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원인이 지금 여러분의 욕실 약장에 매일 습관처럼 복용하는 약물로 위장에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과학적 연구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믿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약품들이 실제로는 인지 능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충격적인 속도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사가 몇 년 전에 처방했거나 약국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했거나 별 생각 없이 복용하는 약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약들은 여전히 수백만 건씩 처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물 목록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멈춰서 여러분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떠올려 보십시오. 각 알약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던 설명할 수 없는 건망증이나 혼란, 머리가 멍한 증상을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현재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인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맞춤형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법한 약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거나 알레르기로 고생할 때 먹는 그 작은 분홍색 알약을 아시나요? 바로 베나드릴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더 잘 알려진 디페니드라민입니다. 이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위험하다면 처방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려스럽습니다. 디페니드라민은 항콜린제라는 약물군에 속합니다. 이 약물들은 뇌의 기억 형성과 인지 기능에 필수적인 아세틸콜린이라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뇌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시스템 중 하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셈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자연적으로 아세틸콜린 생성이 줄어든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간섭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디페니드라민과 같은 항콜린성 약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노년층은 치매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을 추적 관찰한 한 포괄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위험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조용히 여러분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그 피해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뇌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열쇠를 둔 곳을 자주 잊어버리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대화를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여기며 자신이 먹는 수면 유도제나 알레르기 약이 진짜 원인일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PM이나 나이타임이라고 적힌 약을 복용 중이라면 디페니드라민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로라타딘과 같은 신형 항히스타민제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기억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복용하면서도 그 대가를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흔한 약물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속쓰림, 위산역류, 위장 문제로 처방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프릴로색이나 넥시움 같은 이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여겨져 일부는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전을 써줄 때 말해주지 않았을 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이산 생성을 급격히 줄임으로써 우리 몸이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비타민 B12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 형성을 지원하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B12가 충분하지 않으면 뇌는 말 그대로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이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약물의 위험성은 단순히 B12 결핍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특징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는 것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필수 영양소를 고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질병의 진행 과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8주에서 12주 정도의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약을 끊으면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수년간 계속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파모티딘과 같은 H2 차단제는 인지 위험이 적으면서 이산 조절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감초 추출물 같은 천연요법은 뇌 손상 없이 이 점막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몇 달 이상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서서히 약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불안증과 수면 문제로 수백만 명에게 처방되는 약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라제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과 같은 약물이 포함된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정신과 약물 중 하나입니다. 불안이나 불면증으로 고통받을 때 이 약들은 마치 신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날뛰는 생각들을 진정시키고 공포를 잠재우며 드디어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들이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물들은 뇌의 천연 진정 화학물질인 GABA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뇌의 기능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수천 명의 노인을 수년간 추적한 주요 연구들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그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내에 오래 머무는 디아제팜 같은 장기 지속형 약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뇌 조직에 축적되어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신경계 전체를 느리게 만드는 화학적 진정 상태를 유발하여 뇌가 유연성을 잃고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거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은 현실과 단절된 느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자주 호소합니다. 성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둔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가족들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약을 끊으려 할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 즉 불안, 불면, 초조함이 너무 심해서 환자들이 약물에 갇힌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약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약이 인지 능력을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벤조디아제핀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갑자기 중단하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의사와 상의하여 점진적인 감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안증에는 부스피론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이 있으며 인지행동치료는 뇌 손상 없이 불안과 불면증 모두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심장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져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약물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스타틴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60세 이상에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 하나입니다. 심바스타틴이나 아토르바스타틴 같은 약물은 너무나 흔해서 일부 의사들은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이 복용해야 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듣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혈관을 막는 물질이 아닙니다.
뇌의 60% 가까이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콜레스테롤은 뇌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신경세포를 감싸고 전기 신호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보호막인 미엘린 수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낮추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뇌에서 박탈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수년간 복용해온 노인, 특히 고용량 복용자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경도인지 장애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말하던 도중 대화의 흐름을 놓치거나 수백 번 다녔던 길을 잊어버리는 등의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약물로 인한 인지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스타틴이 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뇌혈관 장벽을 더 쉽게 통과하여 인지 위험을 높이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유발성 치매의 가장 위험한 요인인 항콜린성 다제약 무료법, 팔리파워머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뇌 화학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방해하는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 발생하는 누적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을 위해 디페니드라민을 먹고 방광 조절을 위해 옥시부티닌을, 신경통 때문에 아미트립틸린을 처방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약들은 각각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항콜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함께 복용하면 그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됩니다. 뇌에 가해지는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누적 부담이 가장 높은 노인들은 10년 이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약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종종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약물을 줄이거나 제거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되며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해결책은 의사나 약사와 함께 여러분이 복용하는 모든 약, 처방약, 일반 의약품, 영양제 포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약을 서서히 줄이는 처방 줄이기, 디프리스크라이빙을 통해 더 안전한 대안으로 바꾸고 전체적인 약물 부담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지 건강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약물 검토 일정을 잡으십시오.